올 시즌 한화이글스의 초반 상승세가 KBO 리그에 정말 흥행 큰 불씨 역할을 했는데 여전히 그 흥행 불씨는 이어가고 있지만 팀 성적이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주만 6연패에 빠지면서 지금 뭐 8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 한화의 부진, 이 진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화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어 정말 어지럽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페이스가 뚝 떨어졌단 말이죠. 네네. 요즘에 한화의 경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 계기가 부상이라고 봐요. 부상의 주전급 라인업들을 짜놓고 그 다음에 백업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초반에 너무 빨리 달렸던 탓인지 주전 선수들이 좀 부상도 오고 뭔가 저희가 뎁스가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약했던 선수층이 좀 있었다. 눈에 보인다. 주전급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게 조금 흐트러지면서 순위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선수들이 팀 승리에 맞춰가지고 야구를 한다 그러면 하나이글스는 초반에 그런 모습이 보였다가 지금은 좀 뭔가 불안해하고 팀보다는 좀 개인을 좀 먼저 생각했던 야구가 하나씩 보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사가 좀 안 맞으면서 흐트러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한화가 지금 안 될 때 최근 이제 10경기를 한번 살펴보면 그 연승 행진을 달렸던 개막 첫 10경기와 비교해서 굉장히 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뭐 타율이라든지 홈런 그리고 평균 득점, 뭐 출루율, 장타율, 뭐 당연히 OPS까지 대부분의 지금 지표가 상위권에 있는데 반면 지금 최근에 연패에 빠지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이 시기에는 대부분 다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한화의 타격이 어렵냐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중심 타선이라고 불리는 3, 4, 5번에 이 최은성, 페라자, 노시환 이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조금 부진하다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저 수치를 조금 살펴보다 보면 그 3번에서 4번, 5번 그 중심 타순에서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OPS 지금 현재 9위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일 것 같아요. 최원호 감독도. 네, 맞습니다.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주지 못하면 경기는 숫자는 조금 힘들어요. 지금 하나이글스 경기를 보면 찬스를 만들고 해결을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 무너지고 지난해 초반에 1점 차로 아쉽게 졌던 경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캠프 때도 보면 1점 차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많이 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뭔가 감독 입장에서도 계산이 안 서는 지금 야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이제 빛보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황영목 선수. 최강야구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정말 이 가뭄 같은 타선에 단비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요. 수비 쪽에서도 좀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도 보이고 타석에서도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다. 선배 입장에서 좀 그런 눈에 보이긴 하는데 황영무 선수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팀에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황영무 선수의 활약도 같이 결과를 냈으면 너무 좋겠고 근데 이 고비 저는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도 이 고비를 잘 이겨내고자 지난 27일이었죠. 그 대전 두산전을 앞두고 1군 타격 코치의 강동우 퓨처스 타격 코치를 등록하면서 코치진 이제 변화에 나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원호 감독이 지금 너무 이제 1군의 내부 사람들만 있다 보니 외부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또 뭐 예기치 않게 27일 그날 클럽 트리오가 왕왕 터져주면서 또 두 자릿수 득점을 간만에 하고 이제 이기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연패도 끊었고요. 근데 사실 외부적으로 볼 때는요. 시즌 중에 저는 코치직의 보직 변경이 그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선수들은 내부적으로. 분위기 전환이죠. 저 코치님이 우리 때문에 이군을 쫓겨났구나. 되게 미안하다. 좀 더 책임감도 가지고 특히 고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파이팅하자. 뭔가 분위기 대신 차원에서 예전에 김성 감독님도 그렇게 해서 많이 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코치 문제보다는 제가 딱 머릿속에 그리는 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뭔가요? 그때 아마 고척 경기인가 그랬을 건데 페라저 선수가 굉장히 그래프가 좋았던 상황이었고 하나이글스도 굉장히 좋았던 상황인데 선두 타자가 3볼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1점 차인가 2점 차에서 출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3볼에 쳐서 아웃이 됐어요. 근데 그 경기 아쉽게 졌단 말이야. 그 다음 타자들이 안타 나오면서 찬스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뒤집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조그만 부분 하나가 팀을 위하는 건지 정말 개인을 위하는 건지 눈에 저는 보이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지더라고요 이게. 하나이글스는 아직까지 가을 야구를 많이 안 해본 팀이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최원희 감독이 또 위에 있어야지 애들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초반에 빨리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타격이 안 될 경우 득점을 다양한 루트에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팀이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뛰는 야구를 한다든지 특히나 옷이 이제 베이스 크기도 커졌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조금 뭐 도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좀 노력들이 있는데 한화 같은 경우 사실 치는 거 외에는 다른 득점 루트를 좀 영리하게 찾는 모습들이 잘 안 보인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실제로도 제가 그래서 팀 도루 순위를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10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루 성공률이 36.8%밖에 안 돼요. 솔직히 이렇게 레귤러 멤버를 보면 뛸만한 선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이글스는 뭐 다이너마이트 다선이라고 해가지고 터져줘야 되는데 그 터지는 부분들이 찬스를 만들어놓고도 터지지가 않으니 다른 쪽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도루가 안 되면 짧은 안타가 나왔을 때 원히트 투런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으로 베이스를 하나 더 가고 득점을 낼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답답함을 많이 야기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좋지 않은 팀 성적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타선만 문제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한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올 시즌 선발 마운드다라고 했는데 이 선발이 최근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고민이 지금 커요. 지난 23일 문동주 선수 수원 KT전 부진을 시작으로 지금 뭐 27일에는 사실 연패를 끊으면서 산체스 선수가 뭐 하긴 했지만 이날도 선발로 올라와서 4와 3분의 1이닝 동안 5실점 하면서 그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네. 하나이글스가 선발 야구를 한다 초반에 진단했었는데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중간이 무너지면서 선발도 불안정해졌어요. 김범수라든지 박상원 마무리 어디까지 가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게임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선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초반에 페이스 조절 6이닝 7이닝을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절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초반에 난타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예. 지금 선발 투수 입장에서도 내가 내려오고 나면은 내 승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불안감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팀 마운드 운영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선발 입장에서는 최대한 길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초반부터 피치를 올리기에는 부담감이 있으니 이 힘을 분할하다 보니 상대팀에서는 또 치기 좋은 공이 돼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류현진 선수와 ABS 관련해서 류현진 선수가 지난 25일 수원 KT전에서 이제 약간 ABS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했어요. 3회 이제 조용호 상대로 세 번째 공이 낮았다고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5회에는 조금 이제 그것보다 높이 들어갔지만 또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다. 나는 도대체 이 ABS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정확한 거냐라는 식의 이제 불만을 표출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보태서 최원호 감독도 지난 23일에 문동주 선수가 선발로 나와 던졌을 때 그때 이제 참고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력 분석을 했는데 그때 전력 분석과 또 다르더라. 문동주 선수가 할 때는 좌타자 바깥쪽 공을 스트라이크를 넓게 잡아줘서 그쪽을 공략하려고 했더니 이번에 류현진 선수를 할 때는 또 좌측 바깥쪽은 또 잘 안 잡아주고 일관성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구장마다 분명히 각도가 다 다르고 타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형평성이나 뭐 공정성을 따지면 ABS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뭐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선수 입장에서 제가 경기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던지고 심판 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스트라이크 같은데 심판이 막 볼을 한 경우도 있고 볼 같은데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좀 유현진 선수에게 투구를 보면서도 솔직히 스트라이크입니다. 신약까지 다 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중간인데 이거를 볼로 하면 기계를 믿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뭐 어디다 던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기계는 그래도 정확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야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ABS를 도입을 했는데
올 시즌에 지금 ABS를 가지고 시즌 초반인데도 너무 이러쿵저러쿵 지금 말이 많아요. 네네. 그 실제로 이제 24일 그 경기에서 3회 말에 조용호 선수 상대로 볼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류현진 선수의 그 허탈하게 웃는 웃음이 제가 이제 아직도 머릿속에 남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서로 신뢰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신뢰가 이렇게 삐그덕 되는 게 참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KBO 입장에서는 그 류현진 선수 인터뷰가 있은 다음에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여서 끝면 하단을 이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볼이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했지만 이게 얼마만큼 선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한화 수비가 좀 불안합니다. 사실 이 한화 수비라는 게 팀의 수비는 이 마운드에서 투수가 땅볼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포메이션을 많이 가져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또 한계점으로 작용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드렸듯이 주전 라인업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럼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수비를 믿고 던져야 되는데 수비를 믿지 못하고 또 마운드에 섰을 때는 뭔가 제구력이라든지 뭔가 감정적인 부분들이 또 표출이 많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하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안정적인 야구를 해가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예. 저는 사실은 한화가 뭐 지난 시즌부터 야수들의 멀티 포지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닥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선수들이 많고 뎁스도 두꺼워서 뭐 북박이들 하나씩 다 세워두고 거기 뒤에 이제 탁탁탁탁 이제 있으면 너무 좋은데 백업을 써줄 수 있는 선수들이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의 어떤 그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찾은 하나의 해결책이 멀티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뭐 멀티 포지션을 해서 수비를 잘해주면 너무 좋죠. 과연 그 선수들이 수비 능력치가 그만큼 되느냐? 한 포지션도 제대로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선수를 멀티를 돌려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방망이만 기대하는 막 그런 느낌의 지금 선수 기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그마한 실책으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무엇보다 일단 배수진을 먼저 잘 치는 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예. 그러려면 일단은 부상으로 지금 빠진 선수들이 빨리 이제 돌아와 줘야 뭔가 팀의 안정감도 찾아질 것 같은데 지금 하주석 선수가 일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 이지마에 재활원을 방문해서 거기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 오는 5월 3일에 이제 귀국을 할 일정이라고 해요.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몸 상태 점검을 하고 경기를 몇 차례 뛰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1군에 복귀하는 아마 수순을 밟게 될 거고 최재원 선수는 지금 이제 5월 1일 정도에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 아마 최재원 선수 복귀 상황이 좀 알려지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소식을 전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돌아온 선수들은 돌아오는 거고 앞으로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가 어떻게 하면 좀 이 흐름을 좀 좋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최근 오랫동안 최하위를 겪으면서 지는 거에 익숙해져 있던 선수들이라 이 부분을 빨리 헤쳐나와야 되는데 또 지다 보면 이 불안감들이 선수들이 빨리 이게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이글스가 초반에 꼭 치고 나가서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이 선수들이 우리 할 수 있어. 하지만 자만심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하나이글스가 시즌 초에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던 가을 야구 갈 수 있게끔 뭔가 희망적인 부분을 보인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패배에 잠식되지 말고, 그리고 승리를 너무 만끽하지 말고, 끝에 폭주를 터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기 위해선 팀이다. 맞습니다. 네, 라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올 시즌 정말 매진 사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독수리가 비상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투수 정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투수가 아니잖아.